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고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배드 뉴스 이스 굿인가요? 미국의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주간 단위 실업 청구 건수인데 예.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캘린더로 12일이 포함한 네. 다음 주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8개월 내 최고라고요? 네. 지표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은 지난번 나왔던 고용 지표 약간 좀 식어가네라는 쪽이 좀 확인되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조금씩 더 나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고 시장은 약간 또 이제 들뜨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좋은 거, 그거를 금리 인하의 연준의 어떤 빌미로 만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보통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 20만 건 정도를 많이 보는데 그 위냐 아래냐라는 쪽에서 위쪽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는 슬슬 고용도 좀 식는 분위기가 나온다라는 쪽에 대해서 좀 연준이 이걸 좀 신경 쓰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어제 나왔던 미국 시장의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 고용이 둔화되는 게 네. 지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글쎄요, 근시안적일 수도 있지만 좋다라고 해석을 일단 하는 것 같군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지역 연은 총재가 또 한마디 하기 시작했는데 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메리 데일 총재죠. 네. 흔들려야 인하 고려 언급, 고용지표 전망 이런 얘기 했나 네. 같은데요. 솔직히 주간 단위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큰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기조가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고용이 안 좋아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기업들이 인건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들과 또 AI가 가세되고 거기다가 또 인력을 대체할 여러 가지 스마트한 자동화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용이 떨어지는 변화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업들 실적이나 아니면 경기가 그렇게 안 꺾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경제학 쪽에서 나왔던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위축이 돼도 기업들 실적이나 경기가 그렇게 크게 위축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고용만 위축된다고 해서 또 연준이 그걸 보고 그냥 금리를 인하하겠느냐라는 쪽으로 먼저 가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결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변화를 영국의 BOE에서도 한번 했었죠. 이제 우리 조만간 이 5% 이상으로 못 견뎌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어가는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경제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슬슬 준비는 해갈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이런 나오는 지표 보고는 이제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은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코너 시작하면서 시장 한마디에서 네. 마이웨이, 지금 미국만의 독주의 현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결국 고용도 다른 나라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시각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주식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반도체가 꽤 오래 쉬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요상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나오는 미국 시장에서 AI 약간 버블론 비슷한 얘기들. 그러니까 즉 어제 나왔던 ARM의 실적을 보게 되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시장이 원하는 만큼 좋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요즘 보게 되면 그런 뉴스 많이 들을 겁니다. 누가 투자했던 아니면 누가 AI 스타트업들이 지금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장사들도 그렇겠지만 비상장 쪽에서 그렇게 천정부지의 몸값을 주면서 AI를 한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겠느냐 아직 돈은 충분히 못 버는데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고민스러운데 ARM의 가이던스를 보고 약간 좀 자중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엔비디아까지 미치기 시작하는 흐름이라고 말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을 불식시킬 게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떤 계획들, 즉 1세대 끝나고 2세대의 AI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겠다. 특히 가장 시장이 원하는 건 돈을 어떻게 벌겠느냐거든요. 그게 지금 계획들이 조금씩 보여준다 그러면 이런 우려감들이 좀 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은 좀 부담이 많이 갔던 자리고 거기서 좀 고민했던 부분 쪽에서 매물화가 되다 보니까 오늘 국내 시장도 보면은 AI 쪽에 좀 가까이 다가섰던 반도체 쪽 칩과 관련된 소부장 쪽들이 조금 더 약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보니까
원익 IPS가 실적 발표했는데 되게 부진하게 발표했죠. 근데 그런 쪽들은 오히려 레거시 쪽은 조금 그나마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데 AI 쪽에서 나왔던 반도체 쪽들이 좀 더 오늘 수혜를 받는 쪽들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압박이 들어온다. 이거는 좀 미국 시장과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중에 제 뇌리에 딱 박히는 게 좀 자중해야 될 때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뭐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거에 대한 워낙 체감적으로 하는 입장이긴 한데 예, 워낙 실적이 좋게 나와도 기대가 너무 높다라는 게 엔비디아가 5월 22일인가요? 맞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이제 요번 달인데 잘 나올 겁니다. 하지만 네. 너무 기대가 높아서 혹시 지금부터 이 반도체는 주도주의 성격이 좀 잃어버리고 네. 오히려 순환매 쪽으로 다른 쪽을 바라본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잘 나온 거 중심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부터 나왔던 뭐 화장품의 대세 그리고 또 뭐 로봇 쪽은 좀 예외로 하겠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로봇은요. 예, 근데 의외로 실적이 선방했던 게임 이것도 다시 보자 이런 분위기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또 이쪽이 빈집이었거든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가 잘 나오다 보니까 다시 보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갖고 있는 거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동안 주 타겟으로 가져왔던 반도체 쪽들을 팔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오늘 섹터 쪽으로는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더 낙폭이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빌미를 만드는 거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왔는데 에이 일단은 던지고 보자라는 쪽으로 가는데 그럼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또 기다리고 있었던 또 매수세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쪽에서 어떤 상충이 맞아가면서 어느 정도 지지권을 만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소부장이 좀 부정적인 실망감이 커서 AI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컸다라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버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쪽이 낙폭이 더 컸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지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또 그쪽으로 막 쏠려가다가 나오는 하나의 또 현상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지지권 맞추게 되면 또 반등은 들어오겠다라는 쪽인데 다음 주를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게 수급적으로 네. 뭐 김민세 대표님도 이 주식시장에 되게 오래 있으셔갖고 경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네. 참 이 줄다리기가 개인이 사면 외국인이 팔고 네. 외국인이 사면 개인이 팔고 엇박자가 난단 말이죠. 예. 그런데 결국 외인들은 국내 주식을 무엇을 사냐라고 하면 결국 반도체를 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장 반도체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가 버티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네. 만약 매수한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외국인한테 속지 말자라는 네. 의미에서 네. 매수한다면 어떤 종목? 네. 좀 봐야 될까요? 그냥 SK하이닉스요. 네. 이런 자리 쪽에서는 지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화도 많고 삼성전자를 사야겠다 뭐 이런 쪽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여준 흐름들과 그리고 여전히 그 실적과 관련된 쪽까지 계속 또 의문을 던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보여줄 수 있는 쪽은 그나마 아직 지금 강한 HBM 쪽에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맞겠다라고 보면서 그를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불안하고 정신없고 또 어떤 의문감이 많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탄탄한 쪽으로 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불안할수록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네. 확실한 걸 주로 보자. 결국 대장주로 보자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예. 자, 금융주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어제 좀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네. 밸류업 프로그램 글쎄 어떻게 보면 올해를 좀 복귀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연말로 타임머신을 떠나본다면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계속 끌려가는 거 아니냐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금융주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요. 예, KB금융 보니까 예상보다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또 실질 금리는 조금 빠져서 예대 금리 좀 걱정을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상관없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역시나 뭐 밸류업 꺾인 거 아니고 게다가 외국인들 여전히 관심 높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 KB금융은 5% 이상 올라가네요. 게다가 보험 쪽들도 다음 주에 삼성생명하고 또 실적 발표가 될 텐데 보험 쪽들도 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서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움직이게 되면 시장의 한 축으로 버티긴 하지만 저걸 막상 산다. 이것도 다른 문제예요. 네, 또 쫓아가서 차트 좋으니까 사야지라고 하는 건 또 왠지 머뭇거리게 되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못 사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중심으로 또 기관도 같이 가세하면서 살짝 움직이는데 지금 뭐 신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가시는 게 맞겠지만 신규는 지금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막 다른 거 팔고 또 금융주로 가느냐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닐 것 같아서 그건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주의 자리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반도체는 네. 불안할수록
대장이 탑 오브 대장, 네. SK 하이닉스를 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금융주를 보자면 종목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네, 일단 다 좋은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계속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쪽이고, 근데 지금은 기업 밸류업을 하는데 야당 쪽에서는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의 하나가 횡재세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돈 많이 벌면은 그에 따라서 한 3년 한시적으로 또 기준 이익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쪽이 혹시나 법제화되고 이제 또 이슈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조금 금융주 입장 쪽에서는 그렇게 불편한 사실이겠죠. 돈 잘 벌 때마다 더 이익을 축소시키는 요인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체화되는 여부들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기업 밸류업 하지만은 밸류업 없이도 잘하는 회사들이 더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메리츠 금융 지주 같은 미리 알아서 자기가 합병 먼저 시켜놓고 거기다가 또 배당이나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계속 꾸준히 하는 이런 회사는 계속 또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쪽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긴 하는데 네. 제가 이 부분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오늘 반도체 좀 다뤘고 네,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금융도 좀 다뤘습니다. 네, 근데 거기 근간에는 결국 실적이다. 네, 아까 게임즈는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는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네, 오늘의 사실 주인공은 화장품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화장품이요. 네, 사실 제가 김인수 대표님 뵐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네. 이제 남성들이 좀 더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0대에도 비비크림 합니다. 예? 그럴 정도까지 많이 또 네네. 올리브영 가게 되면 구성이 남성분들 예전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없이 여성분들 젊으신 분들이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부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들도 직접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타겟들이 그러니까 남성들이나 아니면 중장년층은 소비 여력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바뀌는 구조도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오늘 이제 화장품 그러면 대부분 신제품이고 여성들한테 포커스는 돼 있는데 네. 남성들한테 좀 더 특화돼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그거는 솔직히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보게 되면은 솔직히 이거는 남성 코너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쪽에 남성들한테 인기 있으니까 이걸 사야지라는 쪽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서 대충 보면 구입하는 게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좋다라고 하면 일단 써보고 그다음에 구매하면서 자기에 맞는 거 찾아가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거는 남성을 위한 이런 거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은 다 그거죠. 그냥 피부 네, 밝게 하고 톤 밝게 하고 거기다 주름 제거하고 뭐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미용기기까지도 확대되는 이런 경향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소득이 높아질수록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라는 큰 아이디어를 찾고 가보시게 되면 지금의 흐름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오늘 뭐 화장품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혹시 네. 여성에서 남성으로도 좀 더 시장이 넓어지는 건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좀 다사다난했는데 네. 다음 주에 뭐 CPI도 있고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다음 주 증시가 꽤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걸 봐야 될까요? 항상 월 중반 때 되면은 또 고민하고 또 찾아오는 그 이벤트 CPI죠. 예, 다음 주 중반에 나올 것 같고 게다가 근데 저희가 휴일이에요 또 그날요. 수요일이군요. 예예.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또 휴일 또 증후군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변동성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말쯤 가게 되면은 중국의 지표들이 나옵니다. 또 산업생산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실물 지표들이 나오는데 중국이 잘 버텨서 끌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데 또 여기 잘 나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요. 중국이 워낙 또 강력하게 이렇게 실물 경기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걱정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좋은 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물가지표, 미국 얘기죠. 그다음에 중국의 산업생산, 고정투자자산, 뭐 이런 3종 내수지표들을 네.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담대한 투자에서는 레몬서치 김민수 대표 모시고 반도체주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수남매까지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